안녕하세요. 한국화 강의를 맡게 된 민경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반가워요. 그래서 한국화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컴퓨터는 잘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화란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화는 하얀 화선지에 요렇게 모필이라고 해서 짐승의 털로 만드는 뾰족한 붓을 가지고 하얀 화선지나 비단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처음에 점을 이용해서, 처음은 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화는 선의 예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산란했던 마음이라든가 좀 힘들었던 그런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정말로 흰 바탕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릴 때 그림이 잘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서 쓰거든요. 그 물을 넣어서 먹을 가는 순간 제 마음은 이렇게 정화가 돼요. 정화가 되면서 먹을 찍어서 사용을 하는데, 현재는 먹물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피드 시대, 빠른 시대잖아요. 바쁘니까. 그리고 그래서 요 서진은 종이를 눌러놓는 거, 흔들리면 안 되니까 서진하고, 그 다음에 하얀 화선지, 이렇게 화선지를 놓고 서진을 움직이지 않게 놓으면서 붓과 맑은 물과 접시, 먹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것이고, 이제 처음에 한국화는 처음 붓을 잡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붓 잡기가 좀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붓을 잡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어디를 잡을까 자기가 편한 자세에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대로 그리면서 나가시면 되겠고,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처음 줄긋기를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줄긋기를 하면서 붓에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데, 붓에 먹물이 얼만큼 들어있나, 어떻게 하면 화선지와의 붓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나, 물을 많이 묻히면 번지나, 아니 물이 없으면 거칠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처음 시범을 보이지만 공부하면서 본인이 다 터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쭉 몇 번 한 다음에 다 채워지면 다시 돌려서 위에도 채우고, 또 가로 세로가 다 채워지면 다시 돌려서 세로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채우지 않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로, 위에서 밑으로. 좀 비틀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줄을 잘 긋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물과 붓의 조화를 알아보고, 농담도 알아보고,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서 또 이쪽도 하고, 전체 다 채워서 해요. 이 체크무늬가 되는데,
이 체크무늬도 또 한 작품이 돼요. 멋있는 작품이 돼요. 그래서 전에 저 학생이 와서 한번 그림을 그리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줄긋기를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하셨어요. 멋있죠? 이것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잘 보관하시라고 그랬는데 보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줄긋기를 전체 한 다음에 한국화의 기초 나무 그리기를 해볼게요. 한국화의 기초 나무 그리기. 이렇게 놓고 나무 그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되고 번지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 좋은 그림이 돼요. 나는 왜 똑같이 안 그려지지?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개성 있는 그림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다 다르잖아요. 산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나무 있고 저런 나무 있고 다 달라. 거기다 작가의 마음, 내가 그리는 그 작가의 마음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같으면 예술이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가지도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붓을 뉘어서 이렇게 나무 껍질을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진한 뒤도 있고 연한 뒤도 있고 이렇게. 재밌죠? 그래서 한국화는 또 화선지에 하기 때문에 얇은 종이니까 번져요. 근데 안 번지면 한국화가라 볼 수가 없고 번짐의 매력. 한국화는 번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나오는 그 현상이 더 멋있고 예술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짐의 매력. 이렇게 나무 그리기를 한번 해보고 또 이거는 좀 몇 년 큰 나무 이제 햇나무 금방 큰 나무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쭉 가요. 위에서 내려와도 되고 밑에서 위로 가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Y자로 나와요. 오늘부터 나무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보면은 항상 이 가지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요즘같이 바쁘고 그런 세상에서 붓을 가지고 하얀 화선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화를 행복을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림 그리실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붓을 잡아야 돼요. 또 그렇게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나뭇잎을 달을 수도 있어. 여기다 점으로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나뭇잎도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나뭇잎 표현법은 쌀 밑자 밑점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제가
이론적인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재밌죠? 봄꽃은 일단은 이렇게 먹으로 점을 찍고 점으로 찍고 그 다음에 봄 그림이다 그러면 색깔로 푸른색을 입히면 봄나무가 되고 또 단풍색을 넣으면 가을나무가 돼요. 이렇게 붓 끝에서 봄, 여름, 가을이 오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쵸? 저는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잎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 그리는 걸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들판이나 산에 가면 나무와 돌, 바위 항상 이어져 있죠? 그래서 돌 그릴 때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붓을 약간 뉘어서 이렇게 긋듯이 이끼 낀 부분은 진하게, 햇빛에 밝은 부분은 좀 연하게 밝게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 밑에는 항상 이끼가 많고 그늘이 졌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작은 돌이 하나 있어요. 작은 돌도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이렇게 살짝 선을 이렇게 붓을 입혀서 칠해줘요. 돌이 됐죠? 또 여기다 또 하나를 또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똑같이 안 그리셔도 돼요. 내가 돌을 보았을 때 나는 이런 돌이었어. 그러면 되는 거지. 똑같이 제가 그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개성 있는 그림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옛날에는 사진 기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린 그림이 사진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있으니까 우리는 개성적으로 뭔가 특이하게 나만의 감성을 넣어서 그리는 게 더 요즘 시대에는 맞는 그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이 완성이 가고 있네요. 작은 개울가의 돌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기초 그리기 하고 나뭇잎 다는 거, 그 다음에 돌 그리는 것까지 했거든요. 님께서는 회사후소라고 그림을 그릴 때는 흰 바탕이 있은 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려야 된다. 기본적인 내 마음의 자세도 그럴 뿐더러 하얀 종이에다 그리잖아요. 하얀 종이에 그 먹물 점 하나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물론 뭐 채색도 하죠.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점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이어져서 그림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화론 6법이 있어요. 화론 6법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6가지 법이 있다고 중국 남제시대에 사역이라는 분이 그렇게 화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운생동, 살아있는 느낌으로 그려라. 생동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려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골법 용필이라고 해서
뼈대가 있잖아요. 우리 집을 질 때도 골조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뼈대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라. 그 다음에 응물상형이라고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 형태를 잘 알고 그려라. 그 다음에 응물상형 다음에 수류부채. 수류부채는 그 대상에 따라서 색깔이 있잖아요. 만약에 감을 그릴 때 노란색이나 검정색보다 붉은색이 낫잖아요. 그거를 뜻하고 거기에 맞는 채색을 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경영위치. 경영위치는 구도. 그 위치를 잘 잡아서 구도에 맞는 그림을 그려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모사가 있어요. 그거는 선인들의 먼저 그렸던 분들의 그림을 보면서 따라서 임무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 그리다 보면 내 작품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분들의 선인들의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는 거, 그것이 전이모사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지 잘 몰라서 아버지가 농사 지시는 분에 그렇게 자랐지만 몰라서 옆에 계신 농부 아저씨들이 농사 짓는 법을 따라서 옆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처음엔 모르니까 먼저 분들을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그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는데요. 그동안 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봐요. 네, 감사합니다.